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역 동시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직스필름의 대표 육재훈 감독입니다. 비록 제가 경험도 짧고 실력도 미천하지만 그래도 아는 선에서는 여러분께 현장 이야기 그리고 동시녹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한국 영화는 왜 그렇게 안 들리냐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고, 대체적으로 소리가 굉장히 안 들린다, 안 좋다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일단 왜 한국 영화는 사운드가 들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촬영부한테 뭐 한 요만큼이 갔다, 페이가. 그러면 조명은 한 요 정도? 그리고 사운드는 이제 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상 그리고 서열상도 밀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힘이 없어요. 예산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이 모자르죠. 어떻게 보면 서열도 밀리고 예산도 밀리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목소리가 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과물을 딱 봤을 때 이게 딱 티가 나는 거죠. 현장에서 A캠은 와이드를 잡고 있고 B캠은 뭐 어떻게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각이 안 나오게 됐죠. 만약에 2캠 다 타이트하게 잡고 있으면 붐대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 붐마이크가. 근데 하나는 와이드하게 잡고 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다 해도 와이드한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프레임 때문에 붐마이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무선을 채우면 되지 않느냐. 물론 무선을 채울 수 있어요. 무선을 채울 수 있는데 이 무선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공시기사들이 대부분 웬만하면 무선을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주파수를 제한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냐. 물론 그 이유뿐만이 아니겠지만 일단 북한도 있고, 그래서 방송통신법이, 전파법이 굉장히 좀 센 나라에 속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장에서 무선으로 쓸 수 있는 대역대가 굉장히 좁아요. 지금 900대 대역을만 허가가 나는 건데, 허가제 없이 그냥 쓸 수가 있는 건데, 물론 2.4GHz는 조금 다른 얘기고, 근데 보통 무선 마이크 주파수를 900대 주파수 쓰는데 굉장히 대역대가 좁기 때문에 혼선의 여지가 많아요. 연출부님들한테 무전기 좀 꺼달라 부탁을 할 정도로, 산업용 무전기를 쓴다면 무조건 혼선됩니다. 안 들려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노이즈가, 옷에 스치는 노이즈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해요. 아무리 마이킹을 잘하고 해도 스치거나 그 테이핑이 아무리 잘했다 해도 이게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마이크 소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찌직거리는 소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니만이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킹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또 서열과 어떤 목소리에 또 관련된 얘기죠. 현장에서 촬영과 조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영상이 먼저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춰줄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이제 사운드가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그 사운드, 보통 조감독들이 사운드 감독이 뭐 하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사운드 외쳐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10초도 안 줘요. 준비하는 시간을. 그냥 녹음기 키면 당연히 그냥 바로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실 저도 조감독이랑 많이 싸웠어요. 사실 현장에서 진짜로 소리 지르고 진짜 성도 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보이나 봐. 왜 사운드가 안 들리냐에 대해서는 일단 구조적인 문제로는, 첫 번째는 예산, 두 번째는 서열, 말도 안 되는 한국만의 작업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 번째는 좀 연관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을 짤 수밖에 없고, 그 타이트한 일정에서는 당연히 촬영 조명에 신경 쓰고 다른 외적인 부분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특히 그게 사운드고,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들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뭐 프로덕션 때는 동시기사 끄진 않는데, 보통 이제 프로덕션 들어가기 전에 미팅을 하고, 뭐 전화통화라든지 아니면 미팅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감독님들이 사운드가, 우리 영화는 사운드가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신 분들이 동시녹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드렸고, 이 구조적인 문제 외에 자연적인 문제라 할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너무 길게 설명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는 만능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와도 야외에서 한 30m 아니지, 한 20m 떨어진 대사를 깨끗하게 받아내라, 불가능합니다. 물론 조용한 산속이라든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차가 다닌다든지 옆에
그리고 우리 도심에서는 차가 항상 다니고 있고 어떨 때는 헬리콥터도 뜰 때가 있고요. 뭐 사이렌은 울릴 때가 있고 병원 사이렌, 뭐 구급차 사이렌, 사람들이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술집이 근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깨끗한 수음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소리라는 거는 다양한 주파수가 혼합이 돼서 볼륨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들을 때 라우드니스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주파수라도 어느 주파수에 뭉쳐있느냐, 고역대에 뭉쳐있느냐, 저음역대에 뭉쳐있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들을 때 어떤 라우드니스가 또 다르고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다. 이거를 못해요. 그거는 뭐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와도 그런 돌비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런 마이크는 개발할 수 없고 누가 있을까요? 제나이저 할아버지가 와도 그런 마이크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끝날 때까지도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크가 이제 딱 보기에 이제 좀 프로 장비들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못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야외 씬이 있다 그럼 항상 고지를 합니다. 이거 만약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변수가 있을 확률이 약 99%에 육박합니다. 제가 있던 현장 중에 야외에 있는 현장이 한 반 이상이었는데 다 그래요. 심지어 실내에서도 방음이 안 되면 뭐 아파트에도 한다 해도 한적한 아파트에도 한다 해도 소리가 다 들려요. 아무리 고층에 해도 방음이 안 되면 다 들립니다. 소리가. 보통 동시기사가 쓰는 마이크들은 초지향성 마이크라고 하죠. 프론트 쪽에서 수음을 그쪽에서만 수음을 하는 마이크고 축전 방식이라 굉장히 민감하고요. 소리에. 그리고 그 소리가 민감하다는 뜻은 주파수 대역대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주파수 대역대가. 주파수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들리는 소리는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는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공청소기처럼. 물론 초지향이니까 아무래도 프런트 쪽에서 더 좀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원래 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이크니까 결론은 뭐냐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받을 수 있어요? 가까이 가셔야 돼요. 마이크에. 예. 최소 20cm 이상은 붙어야 됩니다. 20cm 이상 정도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마이크가 입에. 그래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진짜 뭐 공사판 전쟁터 아니라면 웬만해서 그 정도면 해도 꼭 스튜디오가 아니어도 잘 받아져요. 이제 요즘 다 이제 유튜브 시대가 들어가면서 영상에 대한 눈이 굉장히 높아지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픽셀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제 사운드도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어떤 기대 수준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사운드에 대한 개선점이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좋은 소리를 얻으시려면 후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후시로 하기는 어렵다 치면 이건 못 쓰는 부분이다. 뭐 현장에서 뭐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는 기록을 해놨다가 그때 것만이라도 후시를 나중에 다시 배우들 불러서 따는 그 가이드 음원을 보고 감정선을 다시 좀 복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최소한 안 들린다는 소리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좀 더 기타적인 부수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좀 라우드니스를 좀 과도하게 줄여서 믹싱을 하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노미널 버전보다 위로 숨을 받는 편이에요. 이 믹싱 하시는 분들 특히나 전문 믹싱 하시는 분들이 잘 없고 독립영화라든지 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집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연출 감독이 하는 것도 많아서 이 정도 소리를 좀 더 올려줘야도 될 건데 그냥 소리를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노미널 수준이 아니면 그보다 아래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알죠. 대사를 자기가 감독이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전문 믹싱가 아니라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이건 좀 단편이라든지 저예산 영화에 포함되는 거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영화가 저예산이에요. 대부분의 영화가 우리가 지금 블록버스터라든지 어떻게 돈이 많이 드는 영화 뭐 배우들을 짱짱한 배우들을 쓰는 영화들이 그건 진짜 5% 안에 드는 영화들이고요. 진짜로 뭐 그리고 짱짱한 배우가 나온다 해도 좀 인지도가 있는 배우가 난다 해도 그 배우는 개런티가 다 가고 그 작은 예산으로 스태프들 페이도 주고 진행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답변 내로 됐으면 싶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동시녹음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장비 셋업과 그다음에 저만의 팁을 잠깐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